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2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연휴는 잘 쉬셨나요? 올해 마지막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내년 설까지는 쉬는 날이 없는데요. 아쉬운 마음 저희 실전 매매 정수가 수익으로 달래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돼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52% 하락한 2,912포인트, 코스닥은 1.14% 하락한 94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네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2,900을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900을 안착을 아직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깨지는 않아야 되는데 지지는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이 미끄러 내려가면서 특히 삼성그룹주들이 죄다 급락이죠. 뭐 여러분들도 기사로. 근데 이 뉴스가 오늘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몇 달 전에서도 상속세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팔아서 상속세를 낸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죄다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 삼성생명, 일단 삼성증권만 좀 덜 빠지고 나머지들은 죄다 지금 폭락을 하면서 지수를 미끌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흔들리니까 IT 부품주들도 오늘 힘을 잘 못 쓰죠. 대신에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정유 화학주들이 오늘 거의 뭐 폭등 시세까지 근처? 그래도 5%, 6% 움직였으니까 그래도 강세, 오늘 S오일이 5% 강세에다가 롯데정밀화학도 장중에 6% 강세였고 또 태양광 섹터라든지 정유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아침서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폭락을 진짜로 할 때에서는 삼성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더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은 더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장난이죠.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예상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이 막상 현실로 되고 막상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대형주들이 악재가 나오게 되면 길게는 더 오래도 보지만 대략 한 달 정도 내에서는 반등을 주는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저런 이제 상속세 이슈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두드러 팬다, 저렇게 내린다. 그러면 오늘서부터 한 달 동안 분할 매수를 계속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그걸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저는 소비주를 더 좋게 보는 거는 맞고, 그래서 소비주 쪽은 뭐 오늘도 잘 가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엔터주들, SM도 지금 수익 잘 나고 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장중에 5%인가 6%인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도 수익이 14%인가 그때 나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들 기준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오늘 그쪽 움직이고요. 초록뱀 미디어 그다음에 키이스트도 오늘 장중에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는 흔들리지만 종목은 움직이는. 자, 그러면 이제 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제가 아침에도 제가 매매 시간 때 잠깐 얘기했는데 해외 시장은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비정상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골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비정상적이에요. 자, 한번 해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일단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세가 나왔죠. 5일선은 돌리고 안착을 해준 상태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0.8% 밀린다고 하지만 다시 재차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만 안 나오면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35,000을 안착하기 위해서 위에 천장을 계속 두들리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 물론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얘네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럴 생각이었으면 오늘 롯데정밀화뿐만 아니라 뭐 카프로, 하나솔루션, SOL도 죄다 빠졌을 겁니다. 근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호재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호재들만 찾아가지고 개인들이 안 건드리다 싶으면 요거 호재네, 야 급등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호재가 나왔어. 그럼 야 얘는 가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들을 골려먹고 있는 이런 못된 시장인데 하여튼간 지금 시장 아주 그냥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잘 반등 나와요. 떨어지면 잘 반등 나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지금 버겁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뭐 조금만 흔들라 그러면 계속 흔들라 그러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전 세계 다 증시 다 폭락시켜버리게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급락시켜버리면 되는데 또 그건 또 싫은가 봐요. 떨어질 생각도 안 해 또. 그래서 2,900은 일단은 지지해주면서 해외 시장들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시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빠져봤자 여기를 깨질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얘네들도 뭐 일본 시장 비슷하게 뭐 살짝 밀리거나 뭐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뒤에 또 미국 시장 다시 위에 또 올라가려고 또 모양 만들면 또 반등 나오고 뭐 그러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뭐 이 정도 됐으면 3천 정도는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죄다 미끄러지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밀리는 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망하기는 하겠습니까? 상속세에다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기 악재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도 단기 악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왜곡 현상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타치할 것 같은 2,910일까지는 밀리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수는 지금 모양새는 나빠도 실질적으로 종목들은 그렇게 폭락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는 애들과 흔들리는 애들 지금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뭐 남북경협주 쪽에서도 지금 조비, 남해화 이쪽 애들은 또 강해요도 보면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또 간단 말이죠. 남해, LNF도 가네. 남해학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종묘 또 올라가는 애들은 또 올라가요. 남북경협주도 올라가는 애들은 또 올라가고 근데 쇼박스 이렇게 급등하는 애들은 또 급등을 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키이스트 안 떨어져요. 버틸 애들은 버티고 그래서 오늘은 저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왜곡이 되고 있는 현상이라서 뭐 이거 가지고는 지수 2,900을 뭐 이탈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계속 여전히 3,000 안착에 3,100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못 해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당연히 3,000 안착에 그러니까 이번 주든 오늘이든 3,000 안착으로 해주는 뭔가 희망의 그 빨간색의 불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쵸? 이거 욕 나오는 시장이죠. 이런 정도면. 지금 그래서 지금 왜곡하는 이상한 지금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일단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2,900은 그래도 안 깨지고 있으니까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호하고 소비주들이라든지 뭐 정유 화학주들 강한 섹터들 살아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개인들이 일단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안 건드리면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기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이 됐든 연기금이 됐든 누군가가 막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자꾸 빠지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삼성전자를 좋아를 해요.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실적으로 안 움직인다 그랬죠, 제가. 그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지 주식이라는 건 돈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으면서 개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근데 기관과 연기금들이 많이 사놨다. 그러면 호재를 붙여놓고 많이 뛰어 올려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사놨다. 그러면 호재가 나와도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돈 먹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좋아도 개인들이 그쪽을 많이 산다 그러면은 일단은 피하시는 게 상책인데 삼성전자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지금 찌글찌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좀 답답한 흐름에서 일단 오늘 화요일 연휴를 오랜만에 맞아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올라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3,000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여지없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잠시 뒤에 또
오늘의 표역 종목, 오늘도 엔터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녹색 넥타이를 매는 이유가 바로 엔터주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은 위드 코로나를 그래도 계속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엔터주들의 흐름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OTT 관련주들 전 세계에서 한국 K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점점 이슈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K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 보자라는 의미로 녹색 넥타이를 계속 메고 있는데 지금 그쪽 관련주들 양호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삼성전자를 한 달 동안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소비주들이 더 좋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3천원 안착해야 되는 조금 아쉽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눈여겨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월요일은 휴장이었고요. 네, 10월 12일 편입된 GKL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지난주는 거의 다 카지노 관련주였고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까지 만나봤습니다. 개별 주목 총 누적 수익률 393.5%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IHQ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IHQ입니다. 다 갔어요, 그렇죠? SM라이프 디자인도 제가 바닥에 있을 때마다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내려올 때 3,000원 초반대에서 사면 되고 또 올라오면 이게 폭이 5에서 10% 나오니까 계속 사고 팔고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 3,500원대인가요? 좀 이따 좀 더 움직이면 이제 3,700원, 3,8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키스트 초록뱀도 대충 이제 움직여주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OTT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A스토리란가 그런 종목도 있고 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마 네트워크스도 있고. 근데 걔네들이 이미 어느 정도 떴단 말이죠. 그럼 바닥에 하나 남은 건 물론 하나 남았다라는 얘기, 바닥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륙을 하기가 아직은 조금 더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을 조금 더 떨구겠다라는 의지인데 제일 만만합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크게 급락할 자리도 없고 다만 안 움직인다라는 게 단점이지만 또 그런 게 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올해 5,500억을 투입을 했는데 5조를 벌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잡아야지만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지금 소문이 팽배해지면서 CNN 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 각국의 뉴스에서도 K 콘텐츠의 그 강세를 보면서 이게 단발적인 게 아니고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K 콘텐츠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접했던 사람들은 이 K 콘텐츠의 이 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라는 반응인데 새로 느낀 사람들은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놀랍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10년 전서부터 K 콘텐츠 힘을 알았는데 이제 안 사람들이 그게 더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K 콘텐츠에 대해서 더욱더 이게 확산이 되면서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될 게 확실시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뉴스만 좀 검색을 해보거나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외 네티즌들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사들을 찾아보더라도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과 미국 전 세계에서 지금 열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성장성을 봤을 때에서는 주가가 너무 낮아서 제가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을 봐라라는 얘기를 사실 작년도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오징어 게임서부터 갑자기 얘기가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갑자기 움직여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티빙 같은 경우도 CJ ENM 이제 투자 얘기 나오고 있죠. 웨이보라든지 티빙 그다음에 왓챠 이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게 이제 확실시 됐으니까 얘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확대를 하는 이슈가 기사화됐습니다. 근데 내년서부터 사업의 다각화와 글로벌 시장이 뛰어들겠다. 근데 이미 벌써 얘네들은 말이 그래서 그렇지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냐면 돈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등하고 지금 이제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먹는지는 이거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승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OTT 관련주들이라든지 드라마 제작 아니면은 그런 이제 하여튼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그런 엔터주들 요런 애들은 이제 몸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뛸 선수들은 그러니까 제작하는 애들은 많지가 않은데 그 K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자들이 들어가고 뭐 이슈는 당연히 될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쪽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IHQ 가격 전략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GK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KL 카지노 관련주 쪽이죠. 이쪽을 항상 볼 때에서는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뭐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호텔신라, 뭐 호텔 관련주도 같이 좀 봐줘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파라다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빠지질 않죠. 오늘 지수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고 진짜로 시장이 빠질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고 다른 종목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빠졌으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2,900 깨지면 다 폭락세가 나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코스닥 차트를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닥이 먼저 저점이 깨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가 그 형이고 코스닥이 아우로 보면 형이 일단은 버텨주고 이 아우가 왔다 갔다 이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이 될 때에서는 코스닥이 더 먼저 깨지거나 더 급락하거나 종목들이 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때문에 그쪽 그룹주들을 급락뿐만 아니라 이제 뭐 IT 섹터 약세를 주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가려서 그렇지 지금 제약주들이 사실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미약품, 셀트리온 3%대, 4%대 저희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수가 보면 지수가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원래는 파라다이스도 GKL도 강원랜드도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시장이 뭐 하락장으로 갈 건데 만약에 2,900 깨져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2,500으로 빠질 거면 얘네들도 못 버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세가 나와야 되는데 버틴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버티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그래도 소비주가 일상생활로의 그 복귀를 앞두고 지금 위원회도 지금 설립이 됐고 이번 주서부터 첫 회의가 진행이 되고 11월 둘째 주서부터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기사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엔터주뿐만 아니라 여행주, 항공주 이런 애들이 직접적인 수혜주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직접적인 수혜주고 그래서 강원랜드는 이제 흑자로 돌았다라는 영업 흑자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은 앞으로 더 실적들은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쪽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별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강원랜드도 오늘 잘 버티고 있고 그럼 GKL도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문제예요. 만약에 지수가 다시 이렇게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이라도 반등이라는 모습만 나와주면 물론 오늘 많이 빠졌던 애들도 반등을 주겠지만 이렇게 반등만 나와주면 이것도 바로 16,500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되고요. 오늘 아침에 16,300원 보합까지 왔다 다시 한 200원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소비주들은 또 순환할 거니까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급등했었던 종목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월 달이니까 한 두 달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두 달 보름이 됐나요? 키스트. 자, 키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엔터주로 그때 다시 이제 추천을 하고 나서 수익이 17%를 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안 빠지죠,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차트 모양만 보면 지수가 폭락하는 차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트가 잘 버틴다라는 것은 이쪽의 엔터주들은 강하다라는 얘기죠. 최근 시장에도 강했고 보면은 기관 외국인 투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수급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애들은 지금 장에서는 잘 버팁니다. 그리고 장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주면은 아까도 OTT 관련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그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전 세계 그 제작사들도 우리나라 OTT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드라마라든지 뭐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뭐 중동 시장이라든지 유럽과 미국에서도 먹히니까 이쪽을 이제 생산을 해서 만들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라 그래서 키스트도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어유의 그 상장을 앞두고 SM이죠. SM의 팬덤 회사인 디어유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키스트가 SM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같이 덩달아서 그래서 SM 자회사인 키스트와 SM 라이프 요쪽 그룹주들이 계속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13,000원대 추천해가지고 28.1%면 지금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일본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홍콩, 대만 시장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그래도 빛을 보고 있는 키스트. 요거는 17,000원, 18,000원 돌파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불안하면 수급을 보면 돼요. 쟤네들이 팔아대면 떨어지는 거고 안 팔아대면 넘어가겠죠. 주가는 워낙 바닥에 있어서 대부분 OTT 그룹,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 뭐 올라간다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올라간다 그래도. 뭐 지금 뭐 사마네트워크스도 꽤 많이 갔거든요. 사마네트워크스도 작년 대비 바닥에서 이것도 바닥에 있을 때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워낙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버렸는데 키스트도 이런 시세를 한 번은 줘야죠. 그래서 키스트는 일단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9월 13일 날에 추천해드렸었던 SM 라이프 디자인. 이것도 좀 자주 얘기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자, 요런 종목은 이제 움직일 거다. 워낙 요 자리가 단단하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는데도 재밌고 좋다 그랬는데 SM CNC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SM CNC가 13%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얘도 못 갈 이유가 없어서 바닥에서 지금 오늘 4% 넘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수익률은 14.3%지만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요거 3,700원, 3,800원까지는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얘도 SM 그룹주죠. 그래서 아까 전에 SM 그룹주 키스트,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이 SM의 앞으로 이제 상장할 디어유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 그룹주들이 음반이라든 이런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서 기사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강한 이유가 앞으로의 음반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안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질 거다. 왜냐면 코로나가 이제 풀리게 되니까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니까 그런 기대감에 계속 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SM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럼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쫓아가 올라가야 되는데 잘 가고 있죠.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도 일단은 정고점 부분인 3,700원에서 잘 가면 뭐 일단 4,000원까지는 눈여겨보면서 일부 비중을 많이 팔고 일부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지난번에 3% 5% 달성했을 때 파는 사람들은 나머지들을 쭉 더 가져가셔도 된다. 왜냐하면 후성도 여전히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은 수익이 낸 상태에서 차라리 이상한 거 들어갔다가 삼성전자 이상한 거 들어갔다가 빠지느니 좋은 종목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저런 데서 그냥 피난처처럼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키스트랑 SM라이프도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오게 되면 그럴 때에서는 오히려 얘네들이 그 에덴 동상처럼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바닥에 있으면 개인들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흔들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바닥에서 100% 200% 뛰어버리게 되면 위에서 조금 흔들려도 수익이 난 사람들은 버틸만 하죠. 위에서 흔들어도 위에서 산 사람들이 불안한 거지 바닥에 산 사람들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성을 지금 수익을 100% 이상 낸 사람들은 비중을 하나도 안 팔면 불안해요. 왜냐면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미 벌써 비중을 80%, 90% 팔아내고 10%, 20%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게 없어요. 이미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계속 가져가기가 편안하죠. 만약에 이게 18,000원이 깨져가지고 쭉 내려온다. 12,000원대로 내려온다. 그럼 팔았다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사야겠죠. 12,000원, 10,0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시간과의 또 싸움을 가져가면 또 나중에 또 다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 사서 올라올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올라올 때 팔면서 가져가면 지금같이 이런 지저분한 이런 장에서 그래도 버틸 만한 그 희망이 생기겠죠. 어쨌든 후성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고 어쨌든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이 이제 IHQ. 뭐 하나 남았어요, 이제. 자, IHQ, 키스트. 자, 초록뱀 미디어도 괜찮은데, 초록뱀 미디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바닥을 두 개를, 이 저점을 안 깬다라는 것은 일단 여기를 좀 버티겠죠. 한 며칠 좀 버텨야 돼요.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제 시장도 이렇게 버텨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모양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초록뱀처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나라 시장 보고 급등하자 그랬습니까? 딱 초록뱀 같은 모양으로 마이너스 0.2%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버텨주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렸던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저점을 지금 전일날 또 저점을 깨가지고 지금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업종들은 무너지질 않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삼성전자만 좀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것도 좀 잠잠해지겠죠. 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 비해서는 지금 엔터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도 강하고 키스트도 강하고 IHQ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돌리고 있죠. 이제 여기 양봉을 하나 박아준 상태에서 돌리고 있는데 일양 이익 패턴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닥에 있을 때에서 왜 이 종목을 잘 봐야 되냐면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25만 주, 34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야, 얘네들이 팔면서 지수를 종목을 좀 더 하락을 시킬까 싶었는데 하락하니까 또 곳에 또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얘네들은 사 모아가겠다라는 게 확실시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에서 그냥 모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키스트하고 초록뱀이 폭발을 하게 되면 아니면은 SM라이프가 폭발을 하든 어쨌든 엔터주들이 폭발을 하게 되면 좀만 더 올라가면 쟤네들은 이제 폭발하는 자리까지 올라오거든요. 폭발을 하게 되면 뉴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이쪽에 있는 엔터주들이 하나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폭발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제 조만간에 폭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위로 폭발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폭발하게 되면 IHQ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일단 매수 가격은 좀 싸게 사면 좋은데 지수가 지금 이러니까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분차트를 보면서 일단은 1,540원 그것보다 더 이하에 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540원 그 이하에서 그래서 지금 가격도 제가 볼 때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 일양 이익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바닥에서 웬만한 애들은 다 올라갔어요. 지금 엔터주들은. 그러니까 양호하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모아놓으면 조만간에 한번 60일선 뚫고 움직일 때 그때서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실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라. 그래서 OTT 관련주 IHQ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지난주 카지노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역 종목 IHQ 만나고 왔습니다. 수익을 몇 번 냈던 종목이죠. 안 올라간 엔터주 살펴보자 하면서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40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세 네. 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현대위아요. 현대위아 네. 98,000원에 샀습니다. 98,000원에. 네. 자, 그래도 지금 많이 들어주긴 했는데 지금 저항대로 지금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아, 예. 자,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한 10% 정도 됩니다. 10%? 네. 근데 더 9,800원. 사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더 사면 안 지금 되냐고요? 네. 빠질 것 같은데요, 이제? 아, 이제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60일선이 지금 저항에 지금 걸리는 모습인데 네.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특출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현대차도 약해요. 그렇죠? 네. 여기선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현대차가 22만 원을 뚫어버리든 25만 원으로 날아가든 뭐 그러면은 추가 매수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22만 원으로 가려면 10%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10%는커녕 지금 1%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아도 지금 60에선 저항을 받고 지금은 다시 밀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왔고 저항권에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단타 물량들의 매도 물량들이 떨어지고 있고 지수도 지금 2,900을 이탈할랑말랑 이탈할랑말랑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위아도 그동안에 그래도 바닥에서 꽤 갔어요. 지금 바닥에서 네. 지금 20%나 올라갔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오히려 더 떨어질 때 사세요. 추가 매수할 거면 74,000원, 네? 84,000원요? 74,000원. 74,000원. 그리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거기서는 가능한데 지금 자리에는 저항대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올 수는 있을까요? 시장이 3,100 가면은 대충은 비슷하게 얼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200 가면. 근데 지금 3,200도 지금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네. 지수가 못 가면 3,200으로 못 가면 얘도 매수가로 10만 원 못 가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네. 그냥 보유만 되세요. 그나마 그래도 좋은 건 그래도 기관들이 사주고 있거든요, 주식을. 네. 그나마 이게 좀 다행이에요. 만약에 기관들도 지금 막 주식 다 던지고 이제 막 다 내팽개치고 이러면 우리나라 시장 하락장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폭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지수 2,500 떨어져 2,000 떨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 시장을 끌어내리고 중국 시장을 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그 상위 클래스 거의 뭐 1위권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수가 그렇게 폭락해 버리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다가 다른 나라 시장도 미끌어낼 텐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나라만 이상해요 지금. 그래서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네. 오히려 흔들 때 8만 원에서 7만 5천 원 쪽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는 되시고 밀리더라도 그냥 버티고 있다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근데 이게 얘 혼자는 못 움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혼자는 못 움직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시장이 살아있어야 종목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우리나라 지수가 1,000이 깨지고 있는데 현대유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상태가 지금 별로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시장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상한 시장이라 요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다고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네. 지수가 요거보다는 이제 좋아지는 모양이 양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시 반등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3천 안착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희망적이다. 그래서 3천 안착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현대위아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좋게 얘기해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3천 안착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제가 좋게 설명할 수 있어요. 3천 안착하면 요거 좀 옆으로 행보하다 10만 원 가겠는데 이런 얘기해줄 수 있거든요. 3천 안착하면 근데 뭐 암착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음적으로는 3천 안착을 해서 좋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추가 매수만 안 되고 버티시는 것만 가능하다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하나투자증권이고요. 하나투자증권. 네, 매수가 5,000원의 비중 20%입니다. 자, 5,000원의 비중 20%. 자, 지수가 안 좋은데 사실 지수가 안 좋으면 증권주들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사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8월 초쯤에 이제 주식장 빠지기 전에 주식을 네. 다 팔고 이게 좀 보고 있다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전자산으로 부각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9월 초에 제가 한 20%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현금 한 70% 듣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이게 5천원이 사고 나서 쭉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이제 맞아요. 얘네들이 뭐 두나무 지분도 갖고 있고 야놀자도 엮여 있고 토스도 여러 개 엮여 있고 엮여 여러 가지 있어요. 테마를 보고 있는데 왜 못 갈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얘네들 공매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안 가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힘을 못 내는 건 맞아요. 네. 일단은 그 먼저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증권주들을 이렇게 지금 현금도 많이 있다 그러죠? 네. 모아가는 거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네. 개인 투자자를 지금 시장에서 증권주를 볼까요? 안 봐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증권주 본다라 그러면 다들 정신 나갔다 그럴 겁니다. 아니 지수도 네. 이런데 무슨 증권주를 보냐고. 근데 주식시장은 참 웃긴 게요. 개인들이 쳐다보지 않으면 기가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모아간 다음에 매집을 해놔요. 그러면 그게 또 빠지지 않... 연기금들이 많이 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증권주는 안 보고 다른 쪽을 다 보고 있을 때 쟤네들을 매집했다가 나중에 움직이게 되면은 그럼 개인들은 또 벙찌죠. 왜? 저게 왜 움직이지? 아니 개인들이 매집을 했으니까 조금만 호재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뭐 네. 실적이 됐든 아니면 지수가 3,100을 가든 3,200을 가든 사실 우리나라에서 3,300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일부러 안 가서 그렇지.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간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외국인들하고 지금 사서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지수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것 같은데 네. 비중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만 그냥 가져가시고요. 아, 더 사는 건 좀 네, 그렇고요. 더 사는 거는 왜냐하면 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리게 되면 네. 모든 종목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증권주로만 움직이진 않을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증권주로 이전에서도 움직일 때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그 주관사로서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서 그 이슈가 별로 안 나오죠. 뭐 야놀자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애들이 없죠 지금.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한 차례 시세를 다시 한번 주고 출렁거리는데 얘는 별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게 그게 좀 약하다라는 얘기죠 답답해서. 그거는. 얘가 이제 주도주의 대장 1등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 그건 그래서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다시 걔네들의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확 움직이게 되면 다시 그런 이슈가 또 생기면 네. 뭐 미국 나스닥도 상장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 또 이슈가 되면 또 세력들이 움직이지 네. 말라 그래도 이슈를 쟤네들이 붙여가지고 급등을 시켜요. 근데 쟤네들이 움직이기 싫을 때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막 있어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쟤네들이 그냥 모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걸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내년까지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내년? 그러니까 이 신호가 네. 거래량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한 50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 신호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을 때에서는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급등을 시킬 건데 그러면 없던 이슈들도 다시 다 재탕을 해가지고 3탕, 4탕, 5탕을 해가지고 똑같은 이슈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똑같은 이슈를 붙여도 안 움직이는데 뭐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거래가 실릴 때에서는 별거 아닌 이슈에도 막 상한가를 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력들이 그거를 주무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여기를 돈을 넣고 네. 밀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현상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도 뭐 이중바닥형이고 계속 뭐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계속 사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보유만 가능하고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게 이슈도 있고 왜 안 가지 딴 건 가는데 왜 안 가지 물어보셔가지고 세력들이 네. 올라갈 아직 마음이 없어서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나중에 갈 때 되면 가겠죠. 예, 뭐 하락해도 이건 뭐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뭐 크게 빠지진 않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 빠지면은 뭐 물린 사람들이 이거 개인들이 이거 갖고 있겠어요? 개인들 다 팔았어요? 없어요 지금? 8월 달서부터 개인들 쭉 팔아가지고 네. 그래서 잘 버티긴 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를 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 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 네. 다시 물어보시고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아, 그때 이제 거래를 실리기 시작하면 추가하면서 그때 고려하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 못된 애들이 이게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왔다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얘만 못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아, 그나마 네. 제가 이거를 좋게 설명한 것도 지금 증권주 지금 다 안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증권주로 제가 설명을 처음 했잖아요. 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주를 하나도 안 쳐다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좋게 본다라는 거. 아, 그렇다고 해서 네, 제가 뭐 증권주를 지금 방송에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뚜룩 빠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4880의 비중은 60%.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추세를 이렇게 그으면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일단은 빠질 만큼은 빠진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돌려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팔면서 나가죠. 차익 실현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고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 4,500원 반등 주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반등 줬다가 만약에 이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무너질 수 있는데 무너지면 저점이 깨지면서 3,000원, 2,500원도 각오를 해야 되면서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반등 주면 4,500원짜리에서는 비중을 많이 줄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IHQ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54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현재는 1.62% 상승하면서 1,56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엔터주를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을 좀 살펴보면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철금속, 정유, 가스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66% 하락한 2,90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3% 하락하면서 94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일단 삼성전자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 별의별 뉴스는 없고, 뭐 7만 전자 깨진 삼성전자 5월 33조 사들인 삼성 개인 투자자들 울상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뭐 아침에서도 뭐 딱히 뭐 그런 어마어마한 뭐 악재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지금도 뭐 뉴스가 뭐 딱히 뭐 지금 뭐 때문에 빠진다 뭐 그런 얘기는 나오는 거는 없고, 뭐 결국은 뭐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뭐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인데, 실적은 여러분들 엊그저께 지난주죠. 지난주에서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가 찰 겁니다. 근데 제가 눈으로 얘기했잖아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실적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건 뭐냐? 주가 되는 건 바로 돈의 힘. 누가 그걸 갖고 있느냐. 그게 올라가면 누가 돈을 버느냐. 그래서 그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 게임은.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매수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떨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며칠 동안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여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대형주들이 이렇게 지수를,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뜨리기는 이건 조금 좀 너무하다 싶죠, 그렇죠? 자,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저거 이제 지연 시세이기 때문에 제가 왼쪽에 있는 컴퓨터로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는지 잘 버티고 있는지, 자, 마이너스 0.43,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0.43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일본 정도? 그 정도. 일본이 0.8% 빠졌지만, 그러니까 얘네들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얘네들 떨어져 봤자 이 정도 상황에서 지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지연 시세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좀 이따가 이제 한 30분 지나면은 이렇게 이 20분 지연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점이 지지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벼랑 끝까지 지금 깰랑말랑, 그러니까 딱 2,901까지 좀 찍어놨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주의 잘 미끄러져 버리니까 지금 IT 부품주도 미끄러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죄다 지금 약세에 있는 애들은 약세에 있는데, 그래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일본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얘네들이 급락을 하면서 미끄럽다 그러면 오늘에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30에서 50%까지 늘려야 되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되면 일본 시장이 저점을 아주 폭락으로 저점을 여기를 깨야 돼요. 27,000을 깨고 27,000을 깨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여기를 깨고 그러면은 현금화 대응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저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들 가는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터주들, SM, CNC 같은 경우도 오늘 폭등을 해요. 오늘 17%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도 가요. 그리고 지금 뭐 엔터주 쪽 아니더라도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얘네들은 플러스입니다.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시아 종묘도 움직이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정유주, 화학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도 좋긴 좋은데 그 유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80달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 모양새는 만들어집니다.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가 한계인 것 같은데 뭐 1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9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그 석유 생산량 1위죠. 작년에 1위를 했고 2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될 텐데 미국이 생산량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늘리지를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를 잡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결제해야지 자기네들이 풀면 됩니다. 유가 많이 그 생산량 많이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뭐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뭐 생산시설 뭐 그런 핑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옥죄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쟤네들이 안 늘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대내적인 자기네들의 이권이죠. 이권 다툼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건데.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생산량에 대한 그 석유를 가지고 있고 그 석유를 가지고 비싸게 만들어 놓고 팔아먹을 수 있는 참 좋은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호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다 그래갖고 뭐 미국 시장을 좀 흔들어 놨는데 많이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은 이제 유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비축률을 뭐 내놓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걔네들은 갑자기 급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주들은 OTT 관련주들이 있죠. 그쪽 애들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요. 아까 IHQ도 얘기했지만 키스트, 초록뱀 워낙 바닥에 있고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주들은 지금 웬만한 대형주들보다는 굉장히 안전한 것 같고요. 이미 벌써 키스트하고 초록뱀, 뉴 이런 종목들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좋은데. 뉴 같은 종목은 이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들이 사들어오고 있고 영화 제작사 이거 분명히 정고점을 돌파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쇼박스도 시작은 했지만 이거 비싸갖고 이거 사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지금 쉽게 무너질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얘를 올라갈 모양이고 그래서 쇼박스 그다음에 CJ ENM 이런 애들 지금 저점이 아닌데 얘네들을 잘 버티잔 말이죠. 얘네들을 고점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제 바닥에 애들 꿈틀거리고 움직일 텐데 그래서 소비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영화, 제작, OTT 관련주들 계속 이슈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사 안 써도요. 해외에서 다 기사를 써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K 콘텐츠에 대해서 다들 놀라워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음반 제작 회사들 공연 이제 11월 달, 12월 달 뭐 BTS부터 해가지고 블랙핑크부터 해가지고 다들 이제 해외 공연들 지금 나간다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에서는 정유주, 화학주들 강하고 좋긴 하지만 소비주들이 제일 만만하고 정유주들의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쪽이 그쪽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에서 소비주들 계속 보시란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시장이 지금 뭐 찌글찌글하고 굉장히 요렇게 있는 상황인데 신의 한 수에서도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2,900이 깨지면은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아직은 그건 아닌 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루 이틀 정도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그래도 버텨주는 섹터들은 정유주, 화학주, 그리고 뭐 조선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비주들, 남북경협주들 버텨주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쪽에 버텨주는 쪽에서 잘 버텨보시고 일단 지수 2,900 안 깨지면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의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